안녕하세요.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한 자료는 이렇게 American Family Physician 2022년도 September에 나온 아주 최근 논문입니다. 요약을 먼저 해보자면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성 두통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프라이머리 케어 세팅에서 보는 두통은 대부분 경과가 좋은 양성입니다. 가장 흔한 두통으로는 텐션 헤데이크, 한국말로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하는 텐션 헤데이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두통, 영어로 하면 마이그레인 헤데이크가 있는데 이거는 증세가 좀 심한 편이고 온다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오라라고 하는데 소리, 냄새, 빛 등에 예민해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 재발이 흔합니다. 스눕텐이라는 것은 심각한 2차성 두통을 판별해 주는데 유용한 약어입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데 이런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급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Thunderclap headache라는 것은 청둥 치는 듯한 아주 센 두통, 그리고 meningeal irritation, 뇌수막염이 걸리면 보이는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파필리데마, 시신경 유두부종 또는 신경학적 검사 이상이 있으면서 파필리데마가 있는 경우 또는 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의식이 처진다, 의식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급성 녹내장 이런 경우에는 급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로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non-contrast head CT. 그러니까 조영제가 없는 머리 쪽 CT 스캔을 찍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찍어서 혹시 암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뇌출혈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럼바 펑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요추 천자라고도 하죠. 이게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의심될 때 CT가 정상이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도 하고요. MRI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두통에서 레드 플렉 또는 애브노멀 이그잼이 없는 한 이런 뉴로 이미징 테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항상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죠. 99.9% 거의 다 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차성 두통의 세 가지 유형, 그리고 2차성 두통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은 46%에서 한 78% 정도 차지하고 편두통은 14%에서 16% 정도.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헤데이크, 그리고 이게 요즘에 새로운 말로 트라이제미널 어토노믹 세팔라지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군집성 두통은 사실은 트라이제미널 어토노믹 세팔라지아 중에 한 일종의 서브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성 두통에는 지주막하 출혈 또는 거대세포 동맥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보면은 환자가 두통으로 내원을 했다. 그럴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thunderclap headache가 있냐, 아니면 fever, 아니면 meningeal irritation 사인 같은 게 있냐, 아니면 papilledema with focal neurologic examination에서 abnormal이 있냐, 또는 acute glaucoma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ER을 보내셔가지고 CT 스캔을 찍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거대세포 동맥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 보셔서 urgent MRI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가지고 구역질, 구토 등이 있는지 또는 라이트 센시티비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마이그레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마이그레인이 아닐 경우에는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A는 텐션 헤데이크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는 것입니다. 텐션 헤데이크이라면은 non pulsatile pain, 그러니까 이렇게 박동성 두통이 있는 게 아니라 박동성이 없는 두통이면서 양쪽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것으로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텐션 타입 헤데이크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텐션 헤데이크가 아니라면은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헤데이크를 감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료는 Best Practice in Neurology라고 적혀 있는데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 방사선과 학회에서는 간단한 두통 같은 경우는 절대 CT를 찍지 마라. 그 밑에도 뉴로 이미징 테스트는 다 하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에 써 있는 것은 뉴럴로지 학회에서는 EEG 등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것들을 여기다 쫙 적어놨습니다. 환자분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오라, 그러니까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으신가요? 구역 질토 또는 소리에 예민함, 어떠면은 뭐 냄새에 예민함, 아니면은 빛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넥페인 아니면 피버 같은 게 있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편두통일 확률이 높고, 넥페인이나 피버 같은 경우는 레드 플래그이므로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혀 있는 캐릭터. 그래서 이렇게 퍼사타일하게 뛰느냐, 아니면 트로빙하게 뛰느냐, 프레셔 같이 뛰느냐. 그러니까 박동성이냐, 아니면 이렇게 밴드처럼 내 머리를 감싸는 두통이냐. 그리고 두통이 뭐 1에서 10이면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얼마큼 자주 오냐, 한 번 오면 얼마나 지속되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어떤 다른 메디컬 프로블럼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depression, anxiety, 고혈압, 뭐 임신, heart disease, 아니면 stroke,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은 immunosuppression,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등을 먹고 있어서 감염에 취약한 경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duration, 아까 말했죠. 몇 초 가냐, 몇 분 가냐, 몇 시간 가냐, 며칠 가냐. 그 다음으로는 얼마나 자주 오냐, 한 달에 몇 번 오냐, 하루에 몇 번 오냐. 그러면은 한 달 중에서 헤데이크가 없는 날이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어디쯤에 오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이냐, 머리 앞쪽이냐, 뒤쪽이냐, 어디로 퍼지냐, 어디로 내려가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클러스터 헤데이크는, 그리고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는 한쪽 방향으로만 오고, 텐션 타입 헤데이크는 양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을 어떤 거를 시도해 보셨나요?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약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고 보통 아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완화가 되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이레놀이나 아이부프로펜 같은 거 드시면은 나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약을 사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또 메디케이션 인듀스드 헤데이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통이 몇 살 때 처음 생겼는지, 그게 천천히 진행되는지 아니면 급격히 진행되는지, 특히나 50세 이상의 어떤 갑자기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관련된 어떤 팩터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거나 조 페인, 턱이 아프다든가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침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섹슈얼 인터코스 할 때, 넥 무브먼트가 있을 때 두통이 심해진다 또는 생긴다, 아니면은 술, 담배, 커피를 먹을 때 생긴다, 아니면 먹음으로써 심해진다, 아니면은 menstruation 같은 또는 ovulation 같은 게 있을 때 생기는가. 그 다음으로 severity, 1에서 10 정도에서 얼마나 많이 아픈가. 텐션 타입 헤데이크는 조금 천천히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는 급격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어떤 피지컬 이그잼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바이탈 사인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블러드 프레셔, 템퍼레처, 그러니까 체온, 펄스, 맥박수, 호흡수, 피버는 아주 큰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 다음에 Focused Neurological Examination, 멘탈 스테이터스 체크해봐야 되고,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도 체크해봐야 되고, 반드시 크레니얼 너브 이밸리에이션 해봐야 되겠죠. 펀도스코피 있으면 체크해봐서 파피리데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렝스 체크, 센서리 체크, 딥 템덤 리플렉스 체크, 코디네이션 앤 게이트 같은 것들을 체크해봐서
Neurological Examination에서 abnormal finding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Temporomandibular Joint, 우리가 쉽게 말하는 TMJ 디스오더가 있을 경우에는 턱이 잘 벌어지는지 아니면 턱이 쉽게 fatigue 같은 게 오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고 meningeal irritation sign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세에서 39세의 픽을 찍고 여성이 약간 더 흔한 편입니다. 치료는 대부분 over the counter medicine,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는 약을 써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타이레놀이나 아이보프로펜 같은 경우죠. 제일 좋은 거는 400mg 정도의 아이보프로펜 또는 1000mg 정도의 아스피라미나핀, 타이레놀이죠. 특히 400mg의 아이보프로펜이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니까 한 하루에 3번 또는 4번까지도 먹어도 됩니다. 만약에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약들을 쓰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약들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대체요법으로는 프로메타진, 페넬간이라고도 하고 디페니라민, 베나드릴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이것은 오버 더 카운터입니다. 또는 토 억제제, 구역 억제제, 레글란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콤파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긴장성 두통 예방약은 아미트립틸린, TCA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한 10mg에서 75mg 정도 한 1시간에 2시간 자기 전에 투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SSRI, 그러니까 페록세틴, 페놀팍신 또는 플록세틴 같은 경우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스모킹 시세이션, 담배를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바이오 피드백, 릴렉세이션 테크닉 아니면은 코그니티브 테라피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여성에게서 좀 흔하고 20세에서 50세 사이에 픽을 찍고 주로 한쪽 머리에 많이 생기고 박동이 뛰는 것 같은, 영어로 하면 pulsatile 아니면은 throbbing pain이라고도 하죠. 중증에서 아주 심한 두통도 가능합니다. 구역질,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 퍼터포비아, 그러니까 빛이 나를 좀 바더한다 아니면은 어떤 소리가 나를 거슬리게 한다 또는 액티비티 하면은 좀 안 좋아진다, 심해진다,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렸을 때 모션 시크니스, 그러니까 뭐 배 같은 거 타거나 차 같은 거 탔을 때 멀미 나는 걸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편두통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생리 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뷸레이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냄새가 급격하게 싫어지면은 이게 편두통이 지금 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 눈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스팟 같은 거, 라이트 같은 게 좀 거슬리게 보이는 거고 어떤 pins and needle sensation, numbness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냄새 또는 소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 안 삼켜진다. 먹을 거, 물, 음식물 같은 거 그런 게 잘 안 삼켜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편두통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편두통을 이벨리에이션 해보는 방법입니다. 파운드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로 pulsatile quality, 약간 이렇게 throbbing pain, 박동이 뛰는 것 같은 게 있다. 아니면은 한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된다. 머리 한쪽 방향만 그렇다. 구역질이나 토가 난다. 아니면은 너무너무 심해서 나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게 뭐 0개에서 2개 사이면은 편두통일 확률이 17% 정도. 그다음에 3개면은 64%, 4개, 5개면은 뭐 92% 정도의 확률로 편두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으시는 환자분들은 자기가 편두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 센시티비티, 나우지아, 바미팅 아주 심하다. 이렇게 해서 뭐 11%, 62%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편두통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흔한 약물로는 익세드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익세드린, 그것은 컴바인된 건데 뭐 살리시릴 에이시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세타미노핀, 그 다음에 카페인이 3개가 섞여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복합 제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처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국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줍니다. 물론 처방전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약인 수마트립탄 계열의 트립탄 계열 약들. 그 다음으로 likely to be beneficial,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디클로페낙, 아이보프로펜, 나프록센, 얼고타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편두통 예방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강조하는데 두통 일기를 써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음식이나 어떤 활동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돼서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걸 먹었더니 이러이러한 편두통이 생겼다. 얼마나 오래 갔다, 기분 어땠다,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자주 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regular meal, 그러니까 식사를 거르지 않고 열심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타민 B12, 마그네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버 더 카운터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존 같은 데서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토피라메이트, TCA 즉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나 베타블로커, 데파코트, 발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편두통 예방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것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바이타민 B12나 마그네슘은 먹으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효과가 꽤나 좋다고 합니다. 한번 사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군집선 두통, 클러스터 헤데이크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예전 말이 클러스터 헤데이크고 지금 좀 더 큰 범위에서 트라이제미널 어토노믹 세팔라지아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흔치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흔합니다. 이거는 앞에 두 가지 헤데이크 경우에서는 여자가 더 흔했지만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한 3배 정도 더 흔하다고 하고 보통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눈 근처 또는 측두, 템포럴 에어리라고도 하는데 그 근처에 많이 생기고 이것은 좀 흔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신경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머리 한쪽만 아프고 또 그쪽 아픈 쪽에서 부교감 신경 관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머리가 아픈데 오른쪽 눈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군집선 두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좀 특이한데 산소 공급이고 스마트립탄 계열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두통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로 텐션 타입 헤데이크는 구역질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에서 나타나고 두통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박동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하진 않고 한 마일드에서 마더레이트 정도 되고 움직임 같은 활동성에 의해서 심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편두통 같은 경우는 nausea, vomiting 또는 phonophobia, photophobia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 그러니까 구역질, 토가 난다, 소리가 날 거슬리게 한다, 또는 빛이 날 거슬리게 한다. 이런 게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한쪽이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이렇게 박동성이 뛰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많이 아프다. 한 8에서 10 정도 아프다. 그리고 움직이면은 이게 심해진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헤데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에서 많이 오고요. 그 다음 위치가 오비탈 쪽, 눈 주위나 아니면 템포럴 쪽, 측두 주위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눈이 충혈이 된다든가 아니면 눈물이 난다든가 콧물이 난다든가 아니면 땀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눈꺼풀이 처진다든가 아니면 피플이 아주 조그만해진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텐션 타입 헤데이크에서는 그쪽 머리를 만졌을 때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이그레인 헤데이크에서는 오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클러스터 헤데이크에서는 내가 막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텐션 타입 헤데이크는 한 30분에서 길게는 7일까지도 지속이 되고 편두통은 한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그 다음에 클러스터 헤데이크는 한 15분에서 3시간은 넘지는 않고요. 그 다음으로 치료를 보시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레놀이나 익세두린 같은 경우 아스피린, 그 다음에 트립탄 계열, 아이부프로펜 계열, 나프록센 계열 같은 경우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약으로는 아미트립틸린, TCA죠. 아니면 베타블로커, 아테놀 같은 경우, 아니면은 데파코트 또는 발프로이트, 토피라메이트
가장 많이 쓰는 약은 토프라메이트입니다. 또 베타블로코인, 메토프로롤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텐션 헤데이크에는 뭐 똑같죠. 타이레놀, 아이보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마찬가지로 예방에서는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리틸린 같은 경우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헤데이크는 산소 또는 트립탄 계열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차성 두통은 마무리를 했고요. 2차성 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imary Care Setting,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일상에서 진료를 할 때 이런 환자들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CT, MRI 찍어서 이상 있는 경우는 사실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컨더리 헤데이크를 빨리 판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서 알아낸 게 스눕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아주 급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Thunderclap headache, 머리가 쪼개지는 듯이 아프다. 내 생에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럴 경우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메닝자이티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피버가 있다거나 아니면 메닝지얼 이리테이션 사인이 있다든가 할 때는 2차성 두통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커니그 사인, 또 브로진스키 사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다리를 폈을 때 페인이 있다. 또는 넥을 플렉션 했을 때 다리가 자동으로 플렉션 된다. 이게 바로 메닝지얼 이리테이션 사인이고 파피데마, with neurological 사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식이 점점 처진다, 의식이 없어진다. 아주 위험한 증상이죠. 그 다음에 급성 녹내장이 있을 경우 이것은 아이 페인, 눈이 굉장히 아프고 블러드 비전, 눈이 흐릿해 보이고 할로 사인 등이 보이고 눈이 충혈되면은 어큐트 글라우코마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급한 안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대세포 동맥염, 피버가 있고 씹을 때 턱이 아프다 또는 약하게 씹힌다. 그러니까 퍼티그라고 하죠. 잘 안 씹히는 거예요. 또한 같이 동반되는 진단으로는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깨 통증, 스티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눕텐이라는 건데 2차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약어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터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사인 or 심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테믹 심텀이 있다. 열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블러드 테스트, 럼바 펑처 해봐야 되겠죠. 메닝자이티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라임 디지즈 아니면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뇌에 암이 전이되었다 또는 뇌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암의 히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 또는 thunderclap, 헤데이크 같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거대세포 동맥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와 다르게 헤데이크 양상이 좀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나의 위치, 내 몸의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intracranial hypertension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intracranial hypotension이 있을 수도 있고요. CFS,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채기 할 때, 운동할 때 바뀐다고 하는 것은 뇌 안에 어떤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전형적이지 않은 두통의 양상 아니면은 유두 부종 그 다음에 임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포스트파텀이다. 임신해서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든가 눈이 너무나 아프다. 어떤 오토노믹 피처가 있다. 또는 다친 후에 발생한 두통 또는 내가 어떤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 HIV나 이뮤노서프레션 같은 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페인킬러를 너무 많이 썼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2차성 두통을 감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성 두통은 non-contrast CT 스캔을 찍으시면 됩니다. 뭘 판별하냐면은 매스 이펙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뇌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thunderclap 헤데이크가 있으면은 12시간 안에 CT를 찍으셔야 되고 럼바 펑처도 이어서 해보셔야 됩니다. 브레인 MRI는 클러스터 헤데이크에서 다른 질환 감별하기 위해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